안녕하세요, 윤 대장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할 때 주의사항, 이건 꼭 넣어야 합니다. 네, 돈 날리기 싫으면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의 절차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 집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매도인이든 임대인과 협의를 하죠. 날짜와 금액 그리고 다른 사항들이 협의가 완료되었다,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 가계약금이란 문구는 논란이 많고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 일부라고 쓰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습니다. 입금하고 나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볼 거는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계약서를 잘 쓰고 나면 계약서 작성 그대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이 가계약금 입금할 때, 이때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서 중요한 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고 금액 얼마, 잔금일 언제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문구도 꼭 넣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세나 월세면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임대인은 배액 배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특약사항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죠. 며칠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꼭 당일 날짜, 그 날짜의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 보면 소유자가 나오죠. 그리고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아야 되고, 공동명의일 경우는 둘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계좌번호, 이렇게 하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신분증, 계좌번호의 소유자 세 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고, 계좌번호를 받으면 계약금 중 일부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거의 끝났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금하면 안 됩니다. 명의는 부모님 집인데 딸이 다 보여주고 딸하고 협상을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딸한테 보내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여보 우리 드디어 집 샀다. 그리고 임차인은 우리 집 구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집 팔았다. 임대인은 요즘 손님도 없는데 드디어 전세 뺐다, 집 뺐다 라고 좋아하실 수 있죠. 예, 파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챙기고 도장도 챙기고, 예, 매도인은 등기 골인증도 챙기고. 그런데 본 계약은 아무런 계약도 아닙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이니? 본 계약은 아무런 계약도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이죠. 가계약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돈 돌려줄 테니까 계약 파기하자, 무효로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무런 계약도 아닌 겁니다. 이때까지 다 이렇게 해왔죠. 대부분 이렇게 해왔을 테고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을 넌 부정하니? 이렇게 반문도 하실 거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에 보낸 문자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쌍방에게 보낸 문자지요. 주소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있습니다. 현실선물 상태의 계약임. 예, 이런 문구 많이 쓰죠. 그리고 계약금 일부 500만원 보낸다. 그리고 매도인 계좌번호, 계약서 작성은 일주일 이내 협의하고 잔금일은 12월 중순 상호 협의하기로 함. 네, 있을 거 다 있는데 잔금일은 이런 것보다는 12월 20일로 박아놓고 협의 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있죠.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배액 배상을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이의가 있다면 입금 전에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매도인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 팔겠다, 가계약금 돌려줄게,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장난하니 배액 배상해라, 2배로 돌려달라 라고 소송이 붙은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있을 거 다 있죠? 그런데 매도인은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위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받은 돈 돌려주고 끝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맞죠? 본 계약은 아무런 계약도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이 가계약금이 누구든지 돌려줘, 돌려줄게 하면 끝나는 계약은 아무런 계약이 아닌 거죠. 이건 구속력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큰맘 먹고 큰 돈 들어가는 계약인데 왜 이 개판이냐.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포기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계약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가계약금을 100원을 걸었다, 1000원을 걸었다, 그 정도 느낌하고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이렇게 개판이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없고 정의를 하지 않아서 이렇다. 배액배상 없이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매수인은 내가 준 돈 그대로 돌려줘, 계약 깨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쓰시오 라고 권장 양식을 줬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주소죠, 몇 호, 매매가는 얼마, 가계약금은 얼마, 본계약 체결일은 뭐 일주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하면 되고, 매도인 인적사항도 줬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는데 거래 약정 내용에 이게 있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그러면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서에 주소, 금액, 잔금 이외에도 꼭 위약금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위약금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돈 돌려주면 끝. 돈 돌려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계약이 아닌 거죠. 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매도인의 또는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 오늘 날짜죠, 당일 날짜를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아야 됩니다. 위약금이란 문구를 꼭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문자, 카톡, 근거를 남기는 내용으로 쌍방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말로 때우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충 말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문자나 카톡으로 가계약서 양식에 맞는 형태와 함께 위약금이나 문구 확인하시고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금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하면 돈 몇백, 몇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하실 때 꼭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단톡방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이 3개가 있는데 동탄방, 과창방, 대장방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돈 날리기 싫으면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